네, 정보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녹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이녹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일단 순수 지주회사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상장사 중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와 알톤 스포츠의 일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 중에서는 TRS라는 종목의 기업의 일대 주주인데요. 사실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장사 TRS가 이제 국내 유일의 SiC 계열의 실리콘 음극재 원료 기업이고요. 네. 세계에서도 좀 경쟁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독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 하에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지분은 한 67%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듣던 단어들이 음극재, 네. 양극재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 업체인데 네. 어떤 음극재가 어떤 건지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은 일단 2차전지 4대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기존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료가 흑연이 100%였었습니다. 네. 뭐 천연 흑연이냐 인조 흑연이냐 이런 구분은 좀 있었지만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음극재 쪽의 최대 하도는 배터리 고용량화와 충전 시간 단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실리콘을 일부 첨가하는 방식의 실리콘 음극재가 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흑연보다 이론적으로 먹어볼 수 있는 전자량이 10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순수 실리콘 음극재로 만들게 된다면은 이제 흑연 음극재 음극재보다는 10배의 이제 용량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순수 실리콘 소재로 만든다면 네. 가정을 하셨는데 네. 못 만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을 하게 됐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가 300%까지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흑연 같은 경우에는 7%만 팽창을 하지만 실리콘은 300%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CNT라는 탄소 나노튜브로 이렇게 좀 코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술들을 현재 관련 업계들에서 가장 좀 중추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한 5% 정도가 첨가된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가 되었고 앞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7%, 10% 그리고 정말 미래에는 20%까지 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TRS 소개를 해주실 때 네. 세계적으로 뭐 경쟁사를 찾기가 힘들다. 경쟁사 아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네. 분명히 세계에서 경쟁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코팅하는 이제 CNT로 코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원료인 실리콘 파우더의 미세화입니다. 사실 동사가 이제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800나노미터 실리콘 파우더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800나노미터 실리콘 파우더도 세계에서 동사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10월에 이제 캐파 증설을 통해서 생산하는 실리콘 파우더는 600나노미터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800나노미터급도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600나노미터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잠재적인 경쟁사는 중국의 한 회사가 있는데 해당 회사도 실리콘 파우더를 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2차 전지 소재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의 그 정도의 네. 기술력이기 때문에 TRS는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제 SiC 계열의 실리콘 음극재 원료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맞습니다. 네, 현존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뭐 출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예. 다른 기업들도 진출을 많이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한 근 3년 이내로는 일단은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전기차 업종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은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라고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하나 출시되기 전에 빠르면 1년, 빠르면 이제 1년 정도, 보통 한 2에서 3년 정도 앞서서 관련된 부품들의 스펙을 모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RS도 현재 이제 테슬라를 주요 고객사로 둔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 P사의 샘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TRS가 지난 5년간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이 이제 600나노미터급 실리콘 파우더를 누군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품들과 모두 스펙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이내로는 TRS가 이 SiC 계열의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성장하고 개화하는 데에서는 온전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3년까지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의 지위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러운데요. 네. 자, 그리고 TRS 실리콘 파우더의 생산 가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이쪽과 관련된 기업을 봐주실 때는 네. 항상 이 캐파 관련된 뉴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할 때는 소재 업체들이 그냥 증설을 하지 않고 진즉에 최소 공급 물량을 확보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배경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좀 수주 산업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일단 진행하고 있고 캐파를 증설하는 계획을 좀 더 확장했을 때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던 편인데요. 네. 일단 TRS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월 30톤 규모의 이제 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 30톤이요? 네, 맞습니다. 10월에 이제 50톤 규모의 이제 증설이 완료가 돼서 현재 80톤 규모를 좀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800나노미터를 생산하던 30톤 규모는 이제 2차 전지용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공급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50톤 정도라고 봤을 때 연말까지 50톤 정도를 더 세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100톤, 내년 하반기에 100톤 해서 총 300톤까지 좀 증설할 계획인데요. 예. 단순 비교로 보게 되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내년도 연말까지 캐파는 10배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계획도 연초보다는 한 2배 정도 빨라진 증설 계획으로 지금 회사 측에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이나 실리콘 응급제의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고객사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증설이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뭐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월 300톤이면 뭐 가늠이 안 되는데 어느 네. 정도 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최근에 전기차 한 대에 이제 60kWh 배터리가 한 대가 들어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요. 네. 60kWh에는 이제 실리콘 파우더 기준으로는 한 3kg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3kg요. 네. 요거는 이제 실리콘 첨가비 중 5%일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10%가 된다면 6kg이 될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월 300톤까지 이제 캐파를 확보하고 풀캐파로 돌렸을 때는 연간으로 했을 때는 한 120만 대분 규모를 좀 공급을 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규모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월 300톤이 대단한 규모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TRS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사실 이번 주에 발간된 이 2차 전지 소재 리포트만 보시더라도 예. 2024년도에 이제 매출액이나 캐파를 기준으로 또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사실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도 이제 사실 수주업이고 미리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래에서 발생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TRS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년도 말 300톤 캐파를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이제 매출액 한 380억 원대, 그리고 사실 이 실리콘 파우더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최소한 30%까지는 가능한 사업 부문이고요. 30%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으로는 한 114억에서 5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좀 보수적이지만 퍼멀티플을 35배,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최근 뭐 50배도 받고 70배도 받고 현재는 뭐 100배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수적으로 35배만 주더라도 일단 3,500억 원의 가치로 좀 저희는 평가를 1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3,500억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시장 상황에서. 네, 3,500억 원이면 사실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내년도에 필요한 증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연말에 아마 1차적으로 펀딩을 만약에 받게 됐을 때 사실 지금 당장에 이제 캐파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는 뭐 조금 3,500억보다 조금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예. 1차적으로 펀딩을 받고 캐파 확장에 나서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고객사를 더 확보해 나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설을 해나간다면은 사실 2024년도쯤에 IPO를 할 때쯤의 기업 가치는 최소한 뭐 5천억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관계사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 올해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네. 해내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올레드 출하량이 이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지만 현재 이제 컨센서스는 훨씬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고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관계가 있었죠. 알톤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네, 알톤 스포츠도 올해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그렇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고객사와의 협업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이 B2B, B2G 부문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전기 자전거의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지난해 이제 평균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였다면은 올해는 27만 원까지도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고 2달이나 3달을 기다려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기 모델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요. 동사 실적 4분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이녹스 첨단 소재 알톤 스포츠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녹스가 지분 투자는 아주 제대로 했네요. 네. 뭐 세 업체가 전부 다 최대 실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이 좀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두 주요 상장 관계사인 이녹스 첨단 소재와 알톤 스포츠의 지분 가치는 30%를 할인을 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네. TRS의 지분 가치에 더하게 되면은 이제 이녹스의 네레스 밸류는 한 주가 기준으로는 4만 원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현재 주가는 한 45% 정도 할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상장 관계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고 TRS는 앞으로 추가적인 증설 확장 계획도 나올 것이고 고객사 확보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정 주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앞으로 TRS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충분히 상향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40% 정도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목표 주가는 4만 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